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아반떼 N을 타면서 느끼게 된 몇 가지 감상들에 대해서 롱텀 시승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정도를 타오면서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감정은 운전이 재밌다입니다. 이거 꼭 아반떼 N 뿐만이 아니라 벨로스터 N이라든지 다른 여타 N 모델들을 타시는 분들의 약간 공통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을 보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 운전의 재미를 주로 느끼는 부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탔었던 두 대의 차가 이제 아베오 해치백이 있었고, 그 이전에 아반떼 HD 수동이 있었죠. 두 모델 다 수동 운전을 하면서 느꼈었던 즐거움이고, 근데 만약에 변속기가 두 차종이 자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차종이 과연 재밌는 차였을까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좋은 차죠. 그렇긴 하지만 하체에서 오는 감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어링 피드백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요소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세팅으로 차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그런 용도로 차를 사용을 한다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도 넓고, 부족함이 딱히 없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미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세팅들이 스포츠 주행에는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동 변속기 조작하는 그 재미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재밌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베오로 넘어오면서 느낀 부분은 이제 차가 좀 더 작아지면서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이는, 근데 또 경쾌하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탔었던 아베오는 1.6 자연흡기 엔진이었기 때문에 출력에서는 딱히 경쾌함을 느끼긴 힘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핸들링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아반떼 HD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제법 날렵하게 차를 조작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부분이 이제 해치백이라는 구조적인 특징, 그리고 이제 비교적 짧아진 휠 베이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 역시도 뭔가 스포츠 주행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과연 이게 자동 변속기였어도 재밌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물음표가 좀 뜨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아반떼 N으로 옮겨 타게 됐죠. 그게 2021년 10월이니까 이제 10월, 오늘이 7일이거든요. 7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만 3년 정도가 된 거죠. 자, 아반떼 N을 처음 탔을 때는 이제 수동 변속기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그동안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계속 제가 소유했었던 차고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의 변속기가 수동이었기 때문에 변속기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낯설거나 더 재밌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속 레버의 조작감이 기존 제가 탔었던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았다는 측면이 있는데, 변속기 조작감마저도 사실 제가 이전에 탔었던 두 대 차들은 다 제가 퀵시프트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 극적인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아반떼 N을 타기 이전에도 제가 벨로스터 N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시승을 해보면서, 그때 수동 변속기였거든요. 수동 변속기를 시승을 해보면서 그때 느꼈었던 변속감이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자체에서는 딱히 이 조작감에서 느끼는 재미라던가 이런 요소들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느껴진 부분이, 하체 감각이 이제 가장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탔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스펜션이라던가 휠 타이어를 바꾸긴 했지만 딱히 스포츠 타이어로 바꾸지도 않았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뭔가 체감이 될 정도로 인치 업을 하면 했지 인치 다운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뭔가 하체에서 느껴지는 감각 자체가 순정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아반떼인 같은 경우에는 순정에서 느껴지는 하체, 그러니까 출고 타이어가 이제 PS4S 19인치 타이어고요. 그리고 휠이 조금 무겁긴 한 편이지만 편평비가 35R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단에 장착되는 타이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얇은 세팅인 거죠, 타이어 편평비가. 이제 그런 세팅으로 출고가 돼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체의 스프링이나 댐퍼 세팅도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린 적도 있지만, 특히 이제 후륜 쪽 같은 경우가 스트로크가 굉장히 좀 짧게 돼 있는 데다가 스프링 강성이 좀 강한 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뒷좌석 제가 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방지턱 같은 것들이나 요철을 치고 넘어갈 때 뒤에서 느껴지는 이런 진동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상적인 승용차를 탈 때 느낄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더 확실히 많은 다른 레벨에 가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체에서 느껴지는, 특히 이제 뒤쪽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났었고, 제가 아베오를 탈 때 이제 아베오 같은 경우가 뒤쪽이 그 토션빔이었거든요. 토션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프트에 띄워보면 뒷바퀴 스프링의 이제 길이에 따른 스트로크가 뭐 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차들의 세팅이겠죠. 그 폭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 스트로크가 짧기도 하고, 또 스프링 강성이나 댐퍼 세팅도 훨씬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좀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포츠 모드별로 좀 변화가, 또 댐퍼는 생기도록 세팅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뒤쪽에서 느껴지는 이제 운동 성능, 그런 부분들이, 이게 트렁크도 있고 길이가 그래도 꽤 되는 세단 형태의 차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경쾌한 움직임을 좀 느끼게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형태에 따라서 뭐 또 혹은 셋업에 따라서 벨로스타임과 비교를 해보면 벨로스타임에 비해서는 저속 코너 같은, 그러니까 이제 회전 반경이 작은 그런 코너들 같은 경우에 느껴지는 경쾌함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함유도로 같은 곳, 혹은 IC 같은 곳 빠져나가는 곳들, 그런 이제 정도로 제법 한 중속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을 빠져나가 봤을 때 이제 느껴지는 느낌은, 확실히 차가 많이 다르게 셋업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LSD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중 이동에 따라서는 뒤쪽을 좀 쉽게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식으로 일단 하체가 셋업이 되어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실제로도 제가 날씨가 조금 추워졌을 때이긴 하지만, 몇 년 전 영상에서 이제 하이패스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좀 커브 도는 곳이 있었는데, 뒤쪽이 먼저 이렇게 슥 빠지면서 코너에서 이제 앞머리가 이렇게 코너 안쪽으로 빨려드는 이제 오버스테어라고 얘기를 하죠. 타이어 자체가 썸머 타이어다 보니까 접지력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그렇다라고 본다면 제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았거든요. 네 바퀴에 고르게 이제 하중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바퀴가 다 바깥으로 밀리게 되는, 그러니까 전륜구동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언더스티어가 발생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이 먼저 빠지면서 그렇게 모션이 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도 뭔가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팍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그런 동작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스르륵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작성이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지점인 거죠. 이게 이제 서킷 주행도 출고하고 나서 제가 다음 해 4월이었나 갔을 때, 뭐 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코너 들어갈 때 같은 부분에서 느껴지던 느낌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뒤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흘러주는, 그러니까 이게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LSD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더 코너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LSD일 텐데, 분명히 운전 감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너에서 악셀을 밟아보면 이제 앞쪽이 사실은 좀 전륜구동은 빠지는 게 맞거든요. 빠지는 게 맞는데,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RPM만 올라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헛바퀴
땅을 판다라는 표현을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출력 전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전륜에 LSD가 장착된 M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 진입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이제 푸시 언더 같은 그런 경우는 이거는 뭐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차들은 없을 수가 없고요. 이제 대신에 어떤 차의 레이아웃 같은 것들에 따라서 이제 앞쪽이 무겁냐 뒤쪽이 무겁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푸시 언더가 오는 지점이 좀 빠르냐 늦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그런 경우를 빼고라면은 분명히 LSD가 주는 그런 또 추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저는 일단 차의 기본 세팅 자체가 그렇게 뒤가 조금 잘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식으로 만든 게 현대 입장에서는 일종의 좀 모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심으로 재밌는 차를 만들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느꼈었던 재미의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 뭐 이 스티어링의 기어비에 따라서 조금만 조향을 해도 이렇게 움직임이 경쾌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거는 다른 M 모델들에도 다 똑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요. 제가 이제 내연기관 N 중에서는 일단 자동 변속기 모델을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자동 변속기와 비교를 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는데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정도의 세팅만 가지고서도 사실 이 차가 자동 변속기라고 해도 정말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탔었던 아베오, 뭐 아반떼 HD 이런 차종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선 차종들에서는 솔직히 이제 변속기가 주는 즐거움, 재미를 뺀 나머지에서는 재밌는 차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출력이라던가 뭐 하체 세팅이라던가 이런 여러 면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HD를 타다가 아베오로 넘어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변속기에서는 조금 불만이었죠. 조금 불만이긴 했는데 이외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게 된 부분 중에 큰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아진 차체와 그 다음에 좀 짧아진 휠베이스 그리고 하체의 세팅 그게 이제 가장 주요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력에선 좀 불만이 있긴 했었지만 출력 부분까지 모든 부분이 사실 이제 제가 아반떼 N으로 오면서 다 업그레이드가 된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타이어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베오에서 느꼈었던 그 재미와 살짝 조금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재미 측면에서는 다 한 두 단계 이상씩은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또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가속을 하면서 하중이동을 좀 확실하게 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또 이제 달라진 부분이죠. 그 이전에는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제 앞쪽으로 하중을 실어주는 혹은 브레이킹을 풀어주면서 다시 원위치로 하중을 돌려주는 뭐 그 정도의 하중이동 솔직히 그 정도 출력만 가지고서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휠마력이 한 100마력 정도 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출력이 넉넉하죠. 한 270마력 고급이 학습이 되면 280마력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자동 변속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GS를 쓰게 되면 추가 10마력 정도가 더 플러스가 된다고 하죠. 그럼 290마력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출력이면 솔직히 전륜구동에서는 순정 상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충분한 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출력이 올라가면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올라간 만큼 또 다른 부분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출력에 대해서는 뭐 전혀 부족함을 느끼기는 좀 힘이 들고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이라면 저는 후륜구동 혹은 뭐 사륜구동 쪽으로 가는 게 좀 이제 순정 세팅 기준이라면 이제 레이싱카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순정 세팅 기준이라면은 그 정도에서는 뭐 하체 세팅이라던가 여러 또 보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 그 올라간 출력만큼의 재미를 또 더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제가 주요하게 느끼는 재미의 포인트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요소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 한 대를 가지고 모든 용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 갈 때 제가 영상 찍은 것들도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 다 차
지금 한 대 가지고 다니고 있고, 여행 갈 때, 뭐 일 보러 갈 때, 마트 갈 때 등등 모든 용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 용도에서 사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제 불편함은 첫 번째는 하나가 있어요. 차체가 아무래도 일반 모델들에 비해서 좀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범퍼 형상도 아래쪽으로 좀 립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경사각이 급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는 좀 조심하지 않으면 프론트 범퍼 쪽 아랫부분이 무조건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한 요인 중에 크게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성능적인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저처럼 일상적인 차를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순정 상태에서 뭐 서스펜션 튜닝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거의 순정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상적인 용도의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좀 불편한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는 이전 타던 차로는 그냥 무난하게 다닌 곳을 좀 조심히 천천히 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범퍼가 닿고, 조심성 없게 지나가면 정말 재수없을 경우에는 범퍼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불편한 부분일 것 같고, 이제 내연기관 M 모델들 중에서는 제가 코나엔은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제 들어봤을 때는 코나엔이 이제 세 가지 N 차종들 중에서는 가장 하체가 좀 단단한 세팅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벨로스터 N을 일주일 정도 타봤을 때 한 3일차 정도까지는 노멀 모드에서 이 정도면은 좀 단단하긴 해도 일상적으로 뭐 타고 다니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4일, 5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좀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반떼 N을 탔을 때는 승차감이 조금 좋아졌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탈 때까지는 이게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은 다 아반떼 N이 베렌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 많이 좋아졌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승차감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없는데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를 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피로감은 확실히 베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덜하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길어진 휠 베이스에 따라서 좀 덜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체도 베렌에 비해서는 뭐 스프링이 조금 더 스프링 강성이 살짝 낮거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자료는 비교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셋업을 이 엔지니어 분들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베렌에 비해서는 범프를 만났을 때 느껴지는 충격, 속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실내로 전해지는 충격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적인 용도로 저처럼 차 한 대 가지고서 계속 운행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3년째 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승차감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을 하고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미를 주는 차이기 때문에 살짝 좀 불편한 부분, 좀 단단한 부분은 감수를 하고 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승을 해보실 만약에 이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시승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더욱 이전에 이제 이런 류의 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그냥 차에 앉아 있는 것과 이런저런 도로들 조금 다녀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당연히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은 단점을 말씀드렸죠. 단점은 사실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타면서 느꼈었던 단점이라는 게 아까 범퍼 말씀드렸었던 앞부분, 그거랑 좀 단단한 하체 감각, 그 두 가지 정도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고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아무리 달리는 차라 하더라도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면 연비를 사실 무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출퇴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와이프 이렇게 출퇴근 시켜주는 것을 이제 자주 하는 편인데, 이제 출퇴근 거리가 사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도로 4km 정도 되는 거리고,
왕복 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아침 출근 시간대 왕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는 좀 많이 막히는 편인데 그 정도 단거리 한 8km 정도 주행하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비가 리터당 한 7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장점이 이 아반떼 카달로그를 보시면은 수동 변속기하고 자동 변속기하고 연비 비교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시내 연비는 수동 변속기가 오히려 0.2, 0.3km 리터당 그 정도 조금 더 좋게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에 따라서 뭐 타력 주행을 좀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엔진 브레이크 적당히 걸면서 가기도 하고, 혹은 좀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중립 이용해서 타력 주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 기준에서 따지면은 만약에 제 환경이다 그러면은 자동 변속기보다는 저쪽이 수동 변속기 쪽이 아마 연비가 조금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하겠지만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상황에서는 뭐 한 13km 리터당 뭐 그 정도 연비는 딱히 연비 신경 안 쓰고 달려도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연비 조금 신경 쓰면 뭐 16km 정도 어렵지 않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주 막 극 연비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본 게 한 19km 리터당 그 정도까지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비 극과 극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에서는 그냥 평균 한 13에서 14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복합을 해보면은 이제 평균 한 9.56 한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연비는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뭐 물론 더 잘 나온다면은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고, 그래서 아베오 탈 때와 이제 연비는 아베오가 당연히 조금 더 좋기는 했는데, 그때 고급유를 제가 계속 주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월 지출되는 유류비는 거의 그냥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운행 패턴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주 정확한 비교는 되기 힘들겠지만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베오 한 7년 타면서 기록했었던 차계부에도 이제 정리가 돼 있긴 한데, 그때 연비도 뭐 9.7, 9.8 그 정도였었거든요, 평균이. 근데 지금도 한 9.5, 9.6 정도니까 0.12 정도 결국 차이가 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특정 환경에서는 아반떼 N이 좀 연비가 더 괜찮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이 힘이 충분히 나오는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아베오처럼 이제 그 자연흡기에다가 좀 쥐어짜듯이 운전을 해야 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력을 내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악셀을 더 깊이 밟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아반떼 N이 이제 특정 환경에서는 좀 힘을 덜 써도 되기 때문에 연비가 좀 잘 나오는 느낌도 있고, 근데 또 더더욱이 이제 타이어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과거에 제가 탔었던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타이어에다가 그때 2호였었던 것 같거든요. 타이어 폭이 2호였었고 45R, 두께는 45R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제가 처음 출고했을 때는 19인치, 지금은 이제 18인치로 한 거의 2년째 타고 있는데, 18인치에 뭐 휠 타이어 무게도 더 무거울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베오 1.6 그 자연흡기와 비교해봤을 때는 이쪽 편이 효율이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느낌, 연비도 크게 불만이 없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뭐 수동 변속기의 운전 재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롱텀 시승기에서 딱 말씀을 드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한 가지 생각나는 불만 사항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그 언덕 밀림 방지 장치, 힐 어시스트라고 하죠. 이제 그 기능이 저는 솔직히 좀 불만입니다. 여전히 불만이에요. 3년째 타고 있지만 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언덕에서의 좀 인위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좀 싫기도 하고, 그게 언제 풀리는지 타이밍을 아직도 잘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제가 출발하고자 할 때 이 정도 RPM 사양에서 출발할 수 있겠거니라고 사용되는 RPM을
써서 가려고 하면은 안 움직여요, 차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써야지 차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서 그걸 좀 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끌 수는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고, 이외에는 뭐 운전 재미라던가 그 다음에 운전 재미를 감안하고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연비 승차감 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3년 정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소모품 교체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아시잖아요. 국산차들은 비슷한 동력 성능을 내는 수입차와 비교해 보면 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소모품 교체 비용, 뭐 오일류 교체하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렴한 편이고, 단지 이제 타이어가 좀 고성능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 비용이 조금 아무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킷 자주 즐기시거나 스포츠 주행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1년 타이어 못 쓰고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이 뭐야? 뭐 지금 제 차 장착되어 있는 SUR4G 같은 경우에는 뭐 서킷 주행하면은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서킷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다른 속도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앞쪽도 타이어가 다 돼서 이제 앞뒤를 한번 바꿔놓긴 했는데 이제 조만간 타이어 교체를 또 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타이어가 이제 PS5 아니면은 MC7 한 둘 중에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S5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타이어를 한번 바꿔볼 생각이고, 자 이렇게 이제 한 3년 정도 타면서 제가 제 차에 대해서 느낀 어떤 장점과 단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변속기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따로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기 탭을 한번 눌러 보시면 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 영상 보시면서 또 기타 뭐 아반떼 수동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타보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3년 정도 타면서 느꼈었던 이제 롱텀 감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